자, 좌파들이 지난 토요일 날 한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빠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빠지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온 사방 서초동 그 역 사거리 동서남북에 동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웃기는 거는 태극기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태극기를 가지고 집회 현장에서 앞뒤로 움직이게 만들었고요. 또 손 피켓으로 태극기를 들고 왔습니다. 태극기를 그렇게 혐오하던 좌파들이 태극기를 등장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좌파들이 지금 이 조국 반대 집회가 자신들끼리 문파들끼리의 어떤 소수화되지 않고 중도 진영까지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아주 면밀하게 지금 그런 짓거리를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양쪽의 집회 규모가 커지면서 자기 진영만으로 그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을 채우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중도 좌우파 중에서 지금 현 정권의 혐오를 갖는 사람이나 아니면 한국당이나 강경 보수 진영의 혐오를 받는 사람들, 이런 혐오를 다시 합시다. 강경 보수나 한국당의 혐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각기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금 상당히 위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무슨 동원 집회라 하지만은 보수의 어설픔에 어떤 동원을 해도 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10월 3일 있었던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오려고 한다면 이 보수도 집회하는 모양이나 어떤 형태를 좀 바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 좌파들이 하는 집회는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완전히 프로 집회꾼의 냄새를 풍기면서 기획되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의 집회가 마치 지금 좌파들이 이렇게 선동해서 하고 있는 집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도 빼고 또 이걸 사실상 기획 진행하고 있는 민노총이나 각종 촛불 범대위 같은 단체들이 뒤로 싹 숨고 문인들이나 가수 이런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면서 연설하는 사람들까지도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좌파들이 이번에도 또한 여러 촛불 집회처럼 지금 조국 수호를 촛불 집회의 경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하지만은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야말로 이 조국 가족이 저지른 우리 사회 상류층들의 혐오스러운 비리들이 지금 배경에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조국 하나를 지키려고 국정을 파행을 내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궤변을 이끌어내면서 이 쌍방이 어떤 전쟁 상황으로 몰아가는 데는 문이 조국을 지켜야 될 국민들이 모르는 개인적인 비리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서는 답이, 해석이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에게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의 개인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지키고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내 개인의 이익이 훼손되는 부분에는 국가도 민족도 국민도 없다라는 것이 문의 사고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초보 집회 참가자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금 여러 가지 변신을 하는 척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보수 집회에서도 좀 변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더 웃기는 이야기는 지난 4일날 경찰청 국감에서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 3일날 있었던 조국 반대 집회 참가자들, 주최자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국회에서 민가병 경찰청장한테 전달했어요. 내란 선동을 하고 국가 원수를 모독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그걸 들렁 두 손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받는 민가병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이거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을 수계로 앉혀놓고 경찰 조직이 제대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제가 수계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좀 순회 같으면 저렇게 안 하죠.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 죄송합니다만 논란이 있는 사안이니까 이 고발장은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자, 이것들이 도를 넘어서서 지금 성렬아 사태 꿀꿀꿀 하면서 아이들한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하하는 동료까지 이 주권 방송이라고 하는 이 데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유튜브에 검찰개혁 동료 메들리 2분 42초 영상이 있다는데요. 지금 애들이 검찰개혁 동료 메들리 부르는 장면입니다. 참 자식들을 여기에 내보내는 인간들은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 11명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청소년들이라며 촛불 국민에게 드리는 노래라고 이런 유명한 동료에다가 개사를 해가지고 적폐검찰 오냐오냐 기밀 누설 꿀꿀꿀 성렬아 성렬아 어디로 가느냐 국민 눈 피해 어디로 가느냐 정치검찰 뚜루 뚜뚜뚜 이거 상어이 그거죠 등의 표현을 가지고 애들이 지금 동료를 부르는 장면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가사도 애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가사가 적힌 가사가 적힌 종이를 보면서 읽는 건데 주권 방송이라는 데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주권 방송은 북한을 체제 옹호하던 인터넷 방송 6.15 TV가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또 주권 방송으로 바꿔 한다는 겁니다. 주사파 방송인데요. 자, 부모가 주사파라도 애들을 이런 데 출연시켜 가지고 얼굴 까고 이러면 됩니까?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그 검찰에 지금 압수수색을 나갔던 검사 3명 있죠. 조국 집에요. 그 3명 검사 중에 1명이 여성 검사인데 그 여성 검사가 지금 무차별로 지금 신상이 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조 장관하고 통화한 검사는 이모 검사인데 그런데 김 검사라는 사람을 조와 통화한 검사로 착각을 했는지 올려놓고 그 사람 배우자도 검사인데 그 배우자 검사 사진까지도 올려놓고 신상을 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일날 청문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나와가지고 검찰을 비판했던 임원정이 미투했던 검사는 옹호하고 이 김 검사에 대해서는 여성 혐오적 발언, 즉 얼굴이 반정부 시할 만하게 생겼다. 욕하기가 미안한 얼굴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 글을 적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전직 언론인이라는 한 네티즌이 외사부 출신 여검사를 보내 명품 고가품 사치품을 찾으러 갔다. 조국집에 험계를 내러 갔다라는 전혀 사실이 않은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일부 검사들이 이 정권에 지금 완전히 베팅을 해가지고 튀어나와서 스스로 검찰 조직을 깔아뭉개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임원정이라는 이 검사는요, 이 부장 검사인데
검찰은 검사의 공문서 위조는 경징계 사안이고 형사 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특수부가 자소서 한 줄 한 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 위조 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 날 전격 기소했다. 이런 말들을 지금 국회에 나와서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인은 지금 울산지검 부장검사인데 검찰은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내부가 난장판이라 이렇게 말을 하며 검찰이 거대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고 경우에 따라 검찰공화국을 방어하는데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 이러면서 검찰공화국 실상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원정이가 과거에 윤석열이처럼 정치 권력에 반하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나와서 이렇게 털어놓으면 그걸 용기라고 하겠지만은 그야말로 정치 권력에 붙어먹는 이 같은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 이건 용기가 아니라 출세하고 싶어서 지금 정말 자기 조직을 배신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영혼이 가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 말들 중에서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이나 이런 부분 등은 다 정치 권력이 시켜서 발생했던 문제지요. 왜 임원정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자, 임원정이는 이 정권 들어서 2년 2개월 동안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찰 권력을 오남용하면서 적폐수사라는 명분으로 정치적인 반대 진영을 난도질할 때는 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기어 나와서 저런 소리 합니까? 네? 상대가 아무리 검사라도요, 말을 가려가면서 지 양심을 좀 돌이켜보면서 한번 말을 해보길 바랍니다. 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가요, 문정권 들어서 2016년까지만 해도 23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검사 숫자가 특수부 검사 숫자가 적폐 수사가 절정에 달하던 2018년에는 43명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특수부를 키운 거예요? 문 정권이 정치적 반대 진영을 초토화시키려고 지금 특수부를 키운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임원정이가 마치 검찰이 이 검찰 권력을 오남용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는 박근혜 정권 때인 2013년에 16명, 14년에 23명, 15년에 28명을 하다가 16년에 23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2017년에 25명에서 18년에 43명까지 이르렀고 올해는 8월에 35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명에서 43명까지 늘어났지만은 전국의 특수부 검사 숫자는 52명에서 62명으로 중앙지검에 늘어난 것보다도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조국의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이 특수부 축소인데 자기들이 적폐수사라고 야당을 다 집어넣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다가 이제 조국을 수사하니까 특수부 축소한다고 하는 거 이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웃기는 짓을 하면서요, 어떻게 임원정이라는 사람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나와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는 소리를 막 해대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조국이 수사검사와 통화한 것을 지적하는 한국당 의원에게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며 아내가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라면 장가를 못 가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한자리 하겠구만요. 임원정이는 공천을 받아가 국회의원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부장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되면 엄청 잘 간 거지요. 그런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권력에 빌붙는 부분이 과연 이게 뭔 정의하고 관계 있느냐.
항상 정의라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올바른 소리를 내면서 부당한 권력을 향해서 싸우는 거지, 부당한 권력의 입장에 서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을 때, 권력이 뒤에서 밀어줄 때 칼을 들고 설치면서 반대 진영을 공격하는 것은 이건 정의가 아니라 앞잡이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좌파 진영이 죄다 좀 싹 다 돌아가는데요. 머리가 이렇게 돌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당은요, 빨리 이 문재인에 대한 사법 방해 그리고 직권 남용에 탄핵안 발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니까 일개 검사가 나서서 지금 저지까지 하고 있어요. 이걸 어디까지 용납할 겁니까? 그래, 국회의원들하고 일개 검사가 그 말하고 있는 걸 다 지켜보고 있습니까? 중단시키고 쫓아내버려야지요. 참 진짜 가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당하려면 말라고 합니까? 한국당은요, 빨리 탄핵 발의하세요. 그렇게 해야 저 설치는 문재인의 앞잡이들을 그나마 길을 좀 꺾을 수 있습니다.